새벽 3시 혼자 살아가는 26세 청년 민준. 번역 일에 파묻힌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 끊어진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민준아, 너무 혼자 지내는 것 같구나. 과연 이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민준은 이 불가사의한 경험을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2시 40분, 서울 마포구 낡은 빌라 3층 원룸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불안정한 전력 공급 때문이었지요. 김민주는 모니터 앞에서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어깨와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번역 중인 영문 소설이 떠 있었습니다. 마감까지 이틀, 200페이지 중 겨우 120페이지를 번역했어요. 민주는 검지와 중지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편두통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또 밤샘이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커피는 하루에 5잔,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26세 프리랜서 번역가의 일상이었지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들이 모두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택시의 헤드라이트만이 가로등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요.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26살 몸이 40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김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는 찬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지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아버지는 2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지금은 서울근교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지요. 민주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유리면이 차가웠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네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100여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요. 모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찾은 일이 번역이었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운 일정,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불규칙한 수입, 끝없는 마감 압박, 그리고 고독. 사람과 말을 나누는 것은 편의점에서 감사합니다를 듣는 것이 전부였지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술 마시자고. 하지만 민주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연락도 뜸해졌지요. 이제는 생일 축하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미확인 메시지는 없었어요.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통화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일주일 전 출판사 편집자와의 통화였던 것 같았어요. 민주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번역 중인 소설은 로맨스물이었어요.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였지요. 부럽네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틀이 삐걱거렸어요. 오래된 건물의 소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동네는 완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실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따르릉.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검은 전화기였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다이얼식 전화기. 전선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지요.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전화기에 다가갔습니다. 낡은 검은 플라스틱 외관. 돌리는 다이얼은 세월의 발에 있었어요. 수화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상하네요. 민주는 전선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끊어져 있었어요. 벽의 전화잭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더 크게, 더 절박하게 울렸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정적이 흘러나왔습니다. 완전한 무음이 아니었어요. 희미한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였지요.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쾅거렸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낮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민주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똑같은 억양, 똑같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다.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손에 힘이 빠져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지금 어디 계세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는 어떠냐? 많이 힘들지?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민준이 너무 혼자 지내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상했습니다. 생전에 민준을 걱정할 때 쓰던 그 톤이었어요.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요. 벽에 전화잭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지요. 이상해요. 할아버지,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다. 민준아, 내가 걱정이다. 민준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언제부터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게 됐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천식 때문에 가끔 거칠어지던 그 숨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수선한 책상, 쌓인 빨래, 먼지 쌓인 바닥. 혼자 사는 남자의 방 그 자체였어요. 할아버지가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나요? 의심하는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내게만 해준 이야기 기억하느냐?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름 휴가 때 바닷가에서 한 이야기 말이다. 민준의 기억 속으로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어요. 가족여행으로 간 동해안에서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책했던 밤이었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지만 혼자 살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맞다. 그리고 뭐라고 더 했지? 외로울 때는 하늘을 보라고, 같은 하늘 아래 누군가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그리운 웃음이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기억력이 좋구나.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였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분과 통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주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지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일도 있고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사는 게 전부냐? 사람답게 사는 건 다른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준을 타이르실 때 쓰던 톤이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냐?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전히 혼자구나. 바빠서 그래요. 일이 많아서. 핑계다. 민준아, 할아버지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민준의 거짓말을 금세 알아채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배웠냐?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머니 면회는 한 달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가려고 생각만 하고 계속 미뤘습니다. 지난달에 다녀왔어요. 거짓말. 2달은 됐을 게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바빠요. 마감도 있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런 핑계로 평생 살 생각이냐?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모른다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뜻이냐? 원하는 거.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게. 그게 사는 게냐? 그건 숨어 있는 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엄해졌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거란다. 혼자 있으면 점점 짐승이 된다.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요즘의 자신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져라. 어떻게요? 내가 알고 있다. 다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다. 수화기 너머로 잡음이 들렸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준아, 약속해야. 어머니부터 뵙고 와. 할아버지,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뚜뚜뚜 연결이 끊어졌어요.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끊어진 전선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의 통화는 분명 실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할아버지였을까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주는 다시 검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울릴까요? 그리고 정말 할아버지가 맞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민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의 통화를 되새겼어요.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계속 울렸습니다. 번역 작업을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납덩이가 된 것 같았지요. 민주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수염이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부터 뵙고 와. 민주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2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다면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 번역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장 하나 번역하는데 1시간이 걸렸지요. 오후 2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작업 진행 어떻게 되나요? 편집자 김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어요. 죄송해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내일이 마감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짚었어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인쇄 소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200페이지 중 아직 130페이지밖에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하룻밤에 70페이지를 해야 했지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벌써 오늘 6번째 커피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 때문이었지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이 피로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 일이 끝나야 다음 일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다. 대학 동기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성호야. 어떻게 해? 번호 바꿨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낸다고 말해야 할까요? 바쁘구나.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번 주말에 동기 모임 있어. 올 수 있어? 모임. 민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글쎄, 일정이. 역시 바쁘구나.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 다들 내 안부 궁금해한다. 그래,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궁금해한다고요. 정말일까요? 저녁 7시. 배가 고팠지만 밥을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국물만 몇 숟가락 떠먹고 그릇을 밀어놨습니다. 번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진도는 느렸어요. 집중력이 바닥났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씩 읽어도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지요. 밤 11시, 민주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검은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또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들려온 것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니?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바빠서. 바쁘다고 엄마 생각도 안 나니?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안 난 적이 있나요?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매일 똑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이니?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민주는 더욱 미안해졌어요. 네, 꼭 갈게요. 그래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려면 일을 마쳐야 했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출판사에 연락해서 마감을 하루 연장해달라고 부탁해보자고요. 그리고 내일 어머니를 뵈러 가자고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마감을 하루만 연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내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나 확인하시겠지요.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달라져야 했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어요. 오전 8시,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김 과장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하루 연장 가능합니다. 대신 다음 프로젝트는 어려울 수 있어요. 민주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다음 일감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2조각과 우유 한 잔.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것도 귀찮아했을까요? 요양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나서니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커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준에게는 신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모습들이 부러워졌을까요? 오전 10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접수처로 갔지요. 309호 입원하신 분 면회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준입니다. 보호자예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면회증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309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춤했어요. 갑자기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왔니? 연락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잘 먹고 다니니? 네, 괜찮아요. 거짓말. 살이 빠졌잖니?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두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볕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자주 오지 못해서요. 연락도 잘 안 해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걸 아니까. 바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서웠다고. 뭐가? 엄마 보기가요. 아빠 없이 혼자 계시는 모습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게 무력감이 싫었어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바보야.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말요? 그럼 엄마한테는 내가 최고의 선물이야. 민준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병원 식당에서 도시락을 사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였지요. 요즘 일은 어떠니? 그럭저럭이요. 번역일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니? 혼자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민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만나니? 가끔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 만나라. 혼자 있으면 안 돼. 어머니의 말이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놀랐어요.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끝나갈 때였습니다. 민주는 일어설 준비를 했어요. 벌써 가니?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약속하니? 네, 약속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민주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가족분이 오시면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는 자주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된 일이야? 이번 주말 모임 말인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너 괜찮아?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고 싶어서. 좋아. 다들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전화를 끊고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분량이 많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중도 잘 됐지요. 밤 9시 절반 정도 진행했을 때 검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어머니 다녀왔구나. 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어떻더냐?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럼 그렇지.
자식을 기다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용기를 주셔서요. 할아버지 말씀이 없었다면 계속 미뤘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 할아버지는 그냥 등을 살짝 밀어줬을 뿐이야. 통화가 끝나고 민주는 다시 번역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계속했어요. 마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내일은 친구들과 만날 예정이었어요.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어요. 주말 오후 2시, 홍대 입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성우, 지영, 태수, 모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깊게 숨을 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민준아, 성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웃으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준아. 지영이 일어나 민준을 안아줬어요. 진짜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바빴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태수가 물었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미안해. 일에 치여서. 그럴 수 있지. 프리랜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 성우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친구들이었습니다. 지영이 근황을 물어봤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번역일, 혼자 사는 생활, 어머니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태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지영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폐 끼치기 싫어서. 민폐라니. 우린 친구잖아.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게 좋을 때만 같이 있는 거 아니야.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지.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했을까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 헤어지기 전에 지영이 제안했어요. 좋아. 이번에는 민준이가 정하는 곳으로 가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또 왔니? 며칠 전에 왔는데.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기뻐하셨어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친구들은 만났니? 네. 오늘 만났어요. 민주는 친구들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야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으셨어요. 예전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왜요? 내 아빠 일로. 너무 힘들어해서 널 혼자 두고.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는 괜찮을 거야. 우리 둘 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습니다. 오랜만에 충실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았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번역 의뢰가 와 있었어요. 김 과장에게서였습니다. 지난번 작업 잘 봤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번역 작업을 하던 중에 검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놀라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오늘 친구들 만났다며? 네, 정말 좋았어요. 그래.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뭇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원래 그런 아이였다. 다만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길을 찾게 해주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니? 내가 스스로 찾은 거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공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이제 안심이다.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또 전화 주실 거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이제 할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넌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 우리 민준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목소리가 더욱 희미해졌어요. 사랑한다. 민준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민주는 검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성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마웠어.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진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자주 만나자, 친구야. 민주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내일은 어머니를 뵈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번역 작업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쁘겠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민주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잘 모실게요. 민주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더 따뜻한 하루가요. 여러분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처럼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변화든 어떤 작은 용기든 모두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